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요즘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추미애가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국유화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든 의혹이 바로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손혜원 목포 문화재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투기는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과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직접 매물을 사용하거나 관리를 할 의사가 있는 수요자가 매매하는 것이고, 투기는 사용하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매해 놓는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공통점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 행위에서 일반적인 매매는 실제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곳에 공장을 지어 상품을 생산할 때 목적을 지닌 경우는 투자가 될 수 있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고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려 일정 기간 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혹에 관해서 손혜원이 얘기한 핑계거리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핑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혜원은 목포를 살리려 했다는 핑계를 냈고, 목포 투기가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손혜원과 그 직계가족을 포함한 전 재산이 53억 4,848만 원입니다. 참 부자죠.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손혜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그만큼 불렸나 봅니다. 이로 인해 박지원, 손학규, 나경원이 손혜원의 투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손혜원에게 맹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 손혜원 투기 이후 국정조사 특검 요구. 자유한국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초권력형 비리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디까지냐를 파헤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됐다며, 국민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정의의 심판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야당 물론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회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손혜원 탈당 회견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전행에 대한 반성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며, 자신은 그야말로 애국한 심정으로 모든 예산 정책 관련 국회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 말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이제 자신의 말대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탈당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더는 손 의원을 뒤에 감추기보다 국회 권능 차원에서 모든 것을 사사히 밝히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 의원을 대동하고 나온 홍 원내대표의 모습에 참으로 가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국당에서 계속 파헤치는 손혜원 게이트의 끝이 어디인지를 예감케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짧지 않은 정치 생활을 했지만 거물 정치인 입당 환영식을 봤어도 오늘같이 여러 게이트에 열된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당 대표가 동행하는 건 참으로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TF 소속 김현아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 남편 소유 재단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나지연 7기 박물관 목포 이전과 관련된 손 의원 해명의 진위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조선 내와 목포 공장인 등록문화재 지정으로 서산 원금지구 재개발이 좌초돼 위기에 처하자 방송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이라는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크로스 포인트 문화재단을 동원해 사들인 지역은 사산원금지구로부터 자그마치 1.3km 떨어져 있다면 마치 누군가의 음해를 통해 투기로 몰린 것처럼 물타기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단이 손 의원의 대출금을 기부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크로스 포인트 문화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다 라며 기획재정부의 고시와 홈택스 기부금 단체명 어디에도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부금 단체가 아닌데도 재단이 어떻게 기부금을 낼 수 있었는지 거짓 해명이 의심된다며 불법 증여인지 편법으로 투자한 건지 해명이 필요하다. 재단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사용 시적을 공개하고 그런 내용을 정권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 목적을 나전 7기 박물관 이전 용도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나전 7기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판매점으로 의심이 된다며 박물관 이전이 아니라 본인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판매점에 이전하려 한 시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TF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등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 시정법 위반 사례도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공조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특검에 대해서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검사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을 TF위원회에 합류시켰다.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손 의원이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 의원이 목포에다가 투기를 내서 이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도 공조한다고 했는데 이젠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사과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언급하며 청와대에 사과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손다방거리 캠페인차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정수석실 업무 중에 하나가 친인척 관리인데 손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절친이라며 그런 사람이 문화재 사업을 빙자해 투기를 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의원 사태는 무소불위 권력 실세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권력의 하수기관인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일어난 사태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잘못된 권력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돼야 청와대 중심의 권력구조가 바뀌고 청와대도 국회 야당과 협력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폭로건에 대해 박범계 의원도 정권의 실세 중의 한 명인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정의를 위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이 목포 땅 상계 투기가 아니라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한 손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손 의원을 감싸고 돌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힘을 합쳐서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제19 감싸기에 시작했습니다. 손 의원 외에 서영규도 민주당이 감싸기 시작했는데 서영규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 재판에 넘겨진 지인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영규와 손 의원이 결국 재판 청탁과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박지원, 손혜원 의혹 20여 채 넘고 부인 못하면 투기, 손 투기의 아이콘. 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박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손 의원 측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손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에게 2채 샀다고 했고 언론에 9채까지 보도될 때는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선의로 폐허가 돼가는 목포 구도심에 투자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언론에 2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고 또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또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제 손 의원은 민주평화당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손 의원을 비판하는 데 반해 손 의원을 감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목포 주민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사를 보겠습니다. 회원이 나오면 찍어야지. 투기 의혹마저 덮은 목포의 불황.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떠난 23일 전남 목포 대이동 역사문화거리에는 손 의원이 투기를 했느냐를 놓고 주민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목포 주민들 손 의원 투기 아니야 목포 살리려 노려. 일부 주민들은 주택 20채 매입이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투기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목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한다고 입을 모았다. 목포 주민들은 목포의 경제 상황에 대해 IMF 외환위기가 와도 영향을 안 받는 곳, 그 흔한 공단 중소기업조차 없는 곳,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 10년 전 팔린 건물이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목포 역사문화거리 인근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수익이 나야 투기인데 여기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라며 목포 사람들도 포기한 곳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주민은 나전 7기 박물관을 짓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샀다는 손 의원의 말을 믿는다고 했다. 손 의원 조카가 운영 중인 목포 창성장의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은 말이 좋아 20채 매입이지 한 평짜리도 한 채고 5평짜리도 한 채로 카운팅된다며 다 합해봤자 100평대가 안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주민도 여기는 기껏해야 집값 300만원 하는 곳이다. 20채를 사도 서울의 집값 한 채 값만 못하다며 투기를 해도 좋은 곳에 투기하지 못하러 이런 낙후된 곳에 투기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목포역 인근 상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목포 주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며 조용히 있으면 투기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정치권에서 손 의원이 투자했다는 둥 시끄러우니 사람들이 따라붙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눈박이 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손 의원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으니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몰린다고 했다. 손 의원 불출마 선언에도 주민들 찍어주겠다. 일부 주민들은 투기라도 좋다며 손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목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남성은 연고지도 아닌 사람이 목포 살려보겠다고 애쓰는데 뭐가 문제냐며 목포만 활성화되고 썩어가는 주택들만 사준다면 우리는 20채가 아니라 200채를 사도 괜찮다고 했다. 손 의원은 나이든 어르신들로부터 이미 회원이로 불리고 있었다. 이날 회견을 구경하러 나왔다는 주민은 손 의원의 목포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회원이가 목포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쌍수되고 환영할 것이라며 나부터 앞장서서 무고무수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고 했다. 함께 있던 주민 역시 초선 여성 의원이 아주 당돌하더라며 목포를 위해 노력하는데 나온다면 나도 찍어주겠다고 말을 보탰다. 손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지지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목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한 주민은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주고 대통령 아들까지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며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라 하는데 이젠 끝이다. 더 이상 뽑아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의 이날 회견은 유력 정치인의 출마 의견을 방불케 했다. 역사문화의 거리에는 손 의원을 응원하는 지지자와 주민들, 취재 나온 언론인 등 500여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손 의원은 회견에서 투기와 차명 의혹에 대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시치 21세기까지 유물을 여기다 박물관에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겠다. 다 합치면 100억 원은 넘는다면 이거 목포 고물 사서 어떤 이익이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차기 총선에서 목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 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또 하겠나. 안 한다면 목포에 주말이 아닐 때 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도 목포시 지지자들의 응원 전화와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녁마다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성함 꼼꼼히 읽으며 울컥한다며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적었다. 목포 사람들이 손 의원이 또 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찍어주겠다고 옹호하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다음 총선이 되면 박지원 의원은 이제 낙선이 될 듯합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그런데 손 의원이 목포에서 땅을 샀을 때 그 땅을 쓸 목적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사고도 아예 쓰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투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조카 용돈을 10,000원도 안 주는 손혜원이 1억을 증여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손혜원 동생의 말에 의하면 누나가 차명 소유를 감추기 위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창성장 등 건물 매입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기 과열 지구 등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포 주민들은 투기라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투기라는 게 그 땅을 사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 땅을 사는 게 그게 투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투기가 지속된다면 실제로 그 땅이 필요해서 그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그 자기 땅을 갖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건데 목포 주민들은 왜 투기라도 좋은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래서 투기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입 가지고도 두말하는 집단들입니다. 추미애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뭐 토지 국유화를 한다고 했는데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 땅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땅이 진짜로 필요해서 사는 거라면 그 땅을 사도 상관없는데 그 땅을 아예 쓰지도 않을 거면서 또 생산성이나 돈벌이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땅을 사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쓰지도 않은 땅을 막 사가지고 수익을 올린 거는 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된다면 진짜 그 땅 필요해서 자기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땅을 못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논평은 투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 남기면서 오늘의 모세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